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11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나왔던 선언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공식 선포에 주저해왔던 WHO는 전 세계 환자 수가 12만 명에 가까워지자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제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 4,300명이 숨지고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발표를 주저해오던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거브로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 국가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약 12만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 등 4단어가 중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팬데믹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온 터라 또다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치인 2,300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 등의 확진 사례가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세준 기자, 이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가 거의 100명에 가까워졌어요. 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저녁 7시 기준 자료를 보면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99명입니다. 서울이 70명이고 경기 14명, 인천 15명입니다. 대부분 콜센터 직원들인데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확진자가 나온 1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200여 명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과 접촉한 사람이 모두 146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12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검사 중입니다. 또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콜센터 직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5명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콜센터 앞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 전체적인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393명입니다. 서울이 193명, 경기 175명, 인천 25명입니다.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 뒤에도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송파구에 사는 60대 여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폐렴 소견이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대문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선을 확인해보니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에 이 여성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수도권 전체가 확진자 동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을 두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와 집을 오갔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체의 절반 정도인 12개 구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그리고 인천에서도 6개 구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 경로가 수도권 전역으로 얽혀 있는 데다 CCTV를 일일이 확인한다고 해도 혼잡한 대중교통시설에서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일단 지하철 역사 방역을 더 늘리고는 있는데 그보다는 역학조사로 동선을 확인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과 시설마다 위생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콜센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의 콜센터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요. 서울의 콜센터 410여 곳을 전수조사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또 재택근무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노래방이나 PC방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홍진아 기자의 보도를 좀 더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0 다산 콜센터입니다. 상담원은 400여 명, 마스크를 끼고 한 자리씩 떨어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턴 시범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다음 주부터는 직원 절반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 콜센터. 전국 콜센터 7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7곳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이들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강화와 재택근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권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어렵거나 또는 그 위험이 정대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폐쇄 행정명령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센터 업체가 영세에 원격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콜센터 업체들과 긴급 자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밀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도 노래방과 PC방, 클럽, 학원 등을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보고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이제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는 이제 공통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그 외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감염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어제 140여 명 나왔고 또 콜센터 감염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2차 검사에서 확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시청의 박진영 기자. 일단 추가 확진자 현황을 보면 그저께보다는 조금 늘어서 대구시도 다시 세 자릿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149명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13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고요. 경북은 18명으로 이로써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929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70, 80대 노인 5명이 어제 숨지면서 모두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콜센터 7곳에서 확진자 30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아 푸른요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입소자 등 4명이 2차 검사에서 추가 확진됐고요.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1차 음성 판정자 8명이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고령층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통해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등 음성 판정 격리자들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그 자가 격리 조치가 오늘자로 대거 해제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는 5,600여 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 동안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 신천지교회도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며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는 어제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 일대에 있는 신도들의 집단 주거시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는 경찰을 배치해 모임이나 집회 등이 열리지 않는지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700여 명이나 되는 신천지 확진 환자들의 주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국내 전체 확진자 수는 7,700명을 넘었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수도권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휘본부가 꾸려진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비상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천유정 기자, 좀 주춤한가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네, 공식 집계된 하루 확진자 수가 그제 100명대로 내려왔다가 어제 다시 2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242명인데요. 이로써 전체 확진자도 7,7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이 각각 131명, 1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대상 검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신도가 아닌 시민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건 수도권의 증가세인데요. 서울이 어제만 52명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2명씩 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일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망자도 6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 집계에 따라 사망자 수는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치 퇴원 환자는 41명 늘어서 모두 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네, 어제만 5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내 입주부처에서만 8번째고 청사 밖에 있는 부처까지 합치면 10번째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처는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등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점인데요. 정부 세종청사에는 3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주 인력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환자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응급 환자를 선별해 진료하는 건데요. 환자 기피 현상을 막아 치료 적기를 맞추고 응급실 내 감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탈리아와 이란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야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급여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책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는 파우치 박사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ings will get worse than they are right now. How much worse we'll get will depend on our ability to do two things. 사망자가 30명에 이르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다음 달이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엉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nd so the administration is proposing tax cuts and bailouts for the airline industry, the oil and gas industry. That's just out of touch. 건강 보건 위기에 웬 감세며 기업 도와주는 정책이냐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나 집중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와 무관하게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일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워싱턴주는 25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시애틀시는 공립학교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는 내일 워리어스 대 네츠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를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ABC의 아침 프로그램 켈리와 라이언 그리고 더 뷰는 방청객 없이 방송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최소 60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당분간 캠퍼스는 물론 기숙사까지 폐쇄했습니다. 대규모 청중이 모이는 콘서트도 일부 주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또 발표합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선언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으로 내놓은 감세와 관련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떨쳐내고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1,5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5% 가깝게 폭락했고 유럽의 주요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의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 완전 면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950조 원짜리 제안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급여세 감면은 직장을 잃거나 업무 시간이 준 시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어려워 코로나 사태 직접 피해 계층을 위한 부양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upport they need during a medical emergency. That means money goes directly to the people and workers affected and who need help. 증시 급락세에 뇌관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도 또 급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속도를 내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4%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초기 경기 부양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란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만 60명 넘게 숨졌고 누적 확진자는 9,000명대가 됐습니다. 이란의 여성 부통령, 수석 부통령 이렇게 2명의 부통령까지 잇따라 감염이 됐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15명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 사망자는 354명, 확진자도 하루 사이 950여 명이 늘어 9,000명이 됐습니다. در استان اصفهان که به هر حال روند صعودی ابتلا رو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اشتیم کماکان این موضوع ادامه داره و قابل توجه هموطنانمون باید قرار بگیره 170 مورد جدید رو ما داشتیم.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의 감염도 계속 늘면서 확인된 의료진 사망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장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이란은 적신호헬사 직원 등을 투입해 재봉틀로 마스크와 방역복 등을 만드는 등 보호장구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의료진 희생자에게 순교자 호칭을 부여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에테카르 여성 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수석 부통령인 에샤크 자한기리도 감염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정부 고위층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주변 국가 중에서는 바레인이 확진 189명으로 감염 확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바레인의 이슬람 시아파 신자들이 이란 성지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인데 이란 외무부는 바레인 국민 1,300여 명이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레인 정부의 전세기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문제가 상당히 화두입니다. 정부가 약국별 판매 현황을 알려주겠다면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첫날인 어제는 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 대부분 재고량은 4개 구간으로 표시됩니다. 품절 30개 미만, 100개 미만, 그리고 100개 이상입니다. KBS 인근에서 재고가 충분한 약국은 어딜까? 100개 이상 마스크가 풍족하다는 약국을 가봤습니다. 입력된 마스크 입고 시각은 오전 9시 54분. 입고 시각과 별개로 약국들이 판매 시점을 따로 정하다 보니 헛걸음은 여전했습니다. 판매 중이에요. 아, 지금 가면 되나요? 예. 재고를 확인하고 서둘러 현장을 가도 허탕치기 일수. 집에서 본 거는 지금이랑 틀리거든요. 불러갔다가 없어가지고 얘가 초록색임을 알고 있어가지고. 예상대로 상당수 어르신들은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다 다녀봐도 다 팔리고 없대요. 또 여기 가다가 줄 서니까 지금 줄 서다 있지. 서비스도 불안정했습니다. 오전 한때 약국별 마스크 현황이 보이는 신평원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1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마스크는 품절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앱을 보고 재고 몇 개 남았는데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하셨거든요. 정부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약국에서 우체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현황 서비스는 15일까지 시범 기간인 만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훈입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 등 8개 나라에서 온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등 8개국에서 온 입국자를 14일 동안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대상이 되는 출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8개국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를 권고해 왔습니다. La persona que cumple esa cuarentena de 14 días después de viajar tiene la obligación de quedarse y recluirse en soledad en su casa. 콜롬비아도 중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온 입국자들을 예방적으로 격리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Para que en esta fase de contención se mantenga toda la información centralizada en el Ministerio de Salud y que se trabaje con toda la red sectorial. 중남미에서는 온두라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국가는 14개 나라로 늘었고 환자 수도 100명이 넘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2-3주 안에 코로나19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주요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부의 통합 보건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서 국회 예결위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마스크 수급 등 정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입장인데요. 박혜진 기자입니다. 여당은 시작부터 추경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적 재원 등 상황적 한계를 부각하며 정부의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수급 부족과 입국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발생 40여일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맹공을 펼쳤습니다.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입니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특단의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 자금 같은 이런 형태로라도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고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소비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경 예산안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4도, 광주와 의성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3도, 전주와 대구 영하권으로 남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청주 15도 예상되고요. 전주와 대구 16도, 강릉과 포항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병상이 부족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일부가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병원들이 이른바 병상연대를 선언하고 먼저 빗장을 열어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받은 일가족이 완치 판정을 받고 대구로 돌아가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40대 부부와 그 자녀 등 4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 병상을 구하지 못해 광주로 이송된 대구 확진자들입니다. 24시간 주기로 2번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퇴원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광주 구급대원들이 맡았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병상 연대를 통해 광주로 이송된 대구 확진자는 19명. 확산세가 다소 꺾였다고는 하지만 대구 확진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는 여전히 370여 명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대구의 병상 부족이 여전한 만큼 도움의 손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강주가 가야 할 길이고 강주다움이고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로 돌아간 뒤 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확진자 가족.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의료진과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전국 누적 확진자는 계속해서 7,000명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7,755명입니다. 정부가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집계인데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63명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혀서 오늘 오전 정부 공식 발표 때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세를 볼까요? 이달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했다가 어제 200명대로 집계되면서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를 분홍색으로 또 다른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지난달 26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80% 이상으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 지역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높아야 10% 수준이더니 10일에는 20%를 넘어섰고요. 어제는 4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로구의 콜센터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콜센터 직원분들이 회사는 서울 구로 쪽이지만은 이 출퇴근은 서울, 경기, 인천 뭐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도처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고요. 또 콜센터 직원들의 거주지마저 보시는 것처럼 김포나 인천, 부천 등 수도권 다양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70명,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모두 합치면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콜센터와 관련해 2차, 3차 감염이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같은 곳은 접촉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위생뿐 아니라 사무기계 소독이라든지 공간분리 등의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요즘 특히 실내 운동 가기 두렵기도 하고 또 각종 체육시설들도 문을 닫으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김기범 기자가 방법을 알려드린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한 스포츠센터 출입문 셔터를 아예 내렸습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이나 배드민턴장과 같은 실내 시설은 이렇게 출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테니스장 찾아 산만립니다. 평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자 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까지 왔습니다. 외부에 있는 공공 테니스장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그 자체 내 동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할 곳이 없다 보니 동호인들은 야외에서 걷기나 조깅 등으로 대신합니다. 네, 악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다 폐쇄돼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점심 먹고 나왔을 때 운동하고 있어요. 각종 동호인 리그와 대회 등도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합을 쉬운 5번, 약 220일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데 지금 딱 이틀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활 스포츠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멈출 순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과 사람 간 간격이 충분한 야외 걷기 운동 등이 권장됩니다. 운동할 때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열이 오르는 현상이 나온다면 혹시나 모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네,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 동향 알아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에서 파죽지세의 승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샌더슨 의원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는데요. 서지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또다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시간, 미주리, 미시시피, 워싱턴, 아이다호, 노스다코타주 등 6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달 3일 슈퍼 화요일, 그리고 10일 6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미니 화요일까지 3연승입니다. 특히 125명 대의원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압승하며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습니다. 미시간은 2016년 본선에